안녕하세요. 문건사입니다. 오늘은 후베르트 필즈의 최초의 것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18가지의 최초의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것은 직립보행입니다. 사람들은 강가나 호숫가, 이 바닷가를 매우 좋아하는데 이것은 이미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이런 물속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식량이 있었고 그 식량에 접근하기 위해서 직립보행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직립보행 덕택에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을 때에도 균형을 잡으려면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합니다. 오로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우리 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초의 도구입니다. 250만 년 전에 이미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구사했습니다. 눌러떼기를 한 돌 화살촉들은 불에 달구어서 썼습니다. 섭씨 300도에서 400도 사이의 불은 석영을 하면 암석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돌 위에 모래를 덮어서 온도를 조절하는 이런 기술을 당시의 인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초의 이주자입니다. 현생 인류의 유전질의 1%에서 4%는 네안데르탈인에서 유래합니다. 초기의 현생 인류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여러 무리로 나누어지기 전에 네안데르탈인과 섞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전학자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최초의 만남은 5만 년에서 10만 년 전 사이에 일어났으며 그것도 중동 지역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최초의 불입니다. 이 불을 다루는 능력은 인간 발달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류의 치아가 축소되고 턱이 약해지는 대신에 두뇌가 커지게 된 것은 이 불로 인한 변화입니다. 불로 음식을 익혀 먹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불은 현재의 인류를 존재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초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는 호흡 통제를 전제로 합니다. 말을 할 때 소리의 높이나 음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심지어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말하는 것까지도 배웠습니다. 원숭이들이 낼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숭이들이 우리처럼 호흡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최초의 살인 무기입니다. 이 대부분의 살인자들은 단 한 번만 살인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와 희생자는 대부분이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도 동생을 죽였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살해당할 확률이 이 낯선 사람의 제물이 될 확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살인사건이 비교적 많이 해결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최초의 예술가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덩치가 크고 건장한 네안데르탈인과 그에 비해 좀 더 여린 편인 호모사피엔스의 만남이 문화적인 경쟁에 불을 붙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문화적인 폭발이 일어났고 양측 모두 상징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들의 만남이 최초의 예술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덟 번째는 최초의 옷입니다. 우리의 유전자 자료는 인간이 12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에 털가죽을 상실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인간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바늘은 이 뼈를 깎아서 만든 것인데 또
실은 동물의 힘줄이었습니다. 바늘 귀가 달린 최초의 바늘은 약 4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최초의 신발 역시 약 4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 4만 년 전 그 당시에 인류의 발가락 뼈가 축소되기 시작했는데 이 발가락 뼈의 축소는 최초의 신발이 낳은 결과입니다. 9번째는 최초의 음악입니다. 석기시대의 인간들은 겨울과 봄에 동굴 속에서 머물렀는데 이 초원지대에는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이 동굴 속에서 짐승들의 뼈로 불을 피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선사시대 동굴들에서 총 8개의 피리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피리는 백조나 흰 목걸이 독수리의 날개 뼈를 깎아서 만든 것이었는데 이 매머드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훨씬 정교한 피리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악기들입니다. 10번째는 최초의 가축입니다. 사람들은 서남아시아에서 1500년 전에 소를 길들인 뒤로 쉽게 사육할 수 있었던 양과 염소를 연달아 길들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소, 돼지와 같은 동물들을 사육하면서 삶의 양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1번째는 최초의 수학자입니다. 2만 2천년 전의 유물 중에는 이 10과 20 사이의 소수를 빗금으로 표시한 동물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인류가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는 소수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학의 발명은 엄청난 진보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유용한 발명입니다. 수학은 감각기관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들판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는지 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양이 몇 마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이 12진법은 우리들의 손가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우리들의 엄지손가락이 닿는 손가락 마디는 모두 12개입니다. 이 12은 10보다 약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12진법이 원칙적으로 10진법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이 12진법에서는 3분의 1, 4분의 1을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셋으로 나누거나 넷으로 나눌 때 그 우수리가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12진법이 10진법보다 더 유용합니다. 24시간, 60분, 60초의 시간 분할은 이 12진법에 기인하고 있으며 원의 360도 각도 분할도 마찬가지로 12진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로, 즉 0은 기원 후 5세기에야 비로소 생겨났습니다. 12번째는 최초의 신전입니다. 터키 아나톨리아 남부에 있는 해발 800m의 산 위에 위치한 석기시대의 스톤헨지가 있습니다. 1만 2천년 전에 건설된 göbekl리 테베가 바로 그것입니다. 13번째는 최초의 정착민입니다. 쾰른에 있는 막스 플랑크 재배연구소의 유전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경작된 곡물의 근원지를 정확하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동남부의 카라카다그 화산 주변 지역이 웨톨밀, 즉 원시밀의 원산지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초로 곡물이 재배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 1만 1천년 전의 일입니다. 14번째는 최초의 관리입니다. 최초로 이 행정부를 조직한 것은 수메르인들이었습니다. 문자와 돈을 발명한 수메르인들은
모든 물품의 수납과 출고를 철저히 기록했고 국가 경제활동의 아주 사소한 사건들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경작지는 공동소유였고 이 수확물은 일단 국가의 저장창고에 저장되었던 것입니다. 15번째는 최초의 푸른 눈입니다. 오늘날 생존하고 있는 푸른 눈의 인간은 모두 단 한 명의 선조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푸른 눈의 조상은 약 8,000년 전 남동 유럽에 살았습니다. 이 진화 과정에서 푸른 눈은 틀림없이 이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푸른 눈의 인간들은 이 성적 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파트너 선택에서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 색깔 덕분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16번째는 최초의 맥주입니다. 미랄은 원래 딱딱하고 씹으면 맛이 밍밍합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물속에 담가둔 후에는 이게 물러지면서 달콤한 맛이 납니다. 이 당분은 대기 중의 효모와 결합하면서 발효를 하게 됩니다.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호흡이 없었던 탓에 맥주의 거품이 지금처럼 보글보글 일지를 않았습니다. 호흡은 중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맥주에 첨가되었습니다. 중세 이후에 맥주에 거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7번째는 최초의 스포츠 대제전입니다. 이 스포츠 대제전은 인류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올림픽입니다. 고대의 올림픽에는 모든 시민들이 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예는 아예 참가가 불가능했고 범죄 경력이 없는 자유민 중에서 남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18번째는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2080년 전에 만들어진 안티키테라 기계장치라고 불리는 장치는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이 정교한 톱니바퀴 장치는 천문기계로서 일시과 월시까지도 거의 분 단위로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후베르트 필저의 최초의 것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